안녕하세요, 이효정 PM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 발표 바로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미라콤 INC에서 스마트 팩토리 실행 PM을 맡고 있는 이우정 프로입니다. 주로 철강하고 화학 등 프로세스 산업 쪽에서 PM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바로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석유화학 산업 중심으로 해서 MES 구축 시스템 구축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석유화학 산업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석유화학 산업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화학 산업 계통도를 보시면 제일 앞단에 정유 산업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원유를 가공하는 산업이고요. 정유 산업 쪽에서 나오는 나프타 또는 납사를 소재로 해서 합성 수지, 저희가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합성 고무, 합성 원료, 그 외에 이제 기타 화학 제품을 만드는 게 실제 석유 화학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석유 화학 산업에서 나온 그 제품을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하는 산업이 뒷단에 정밀화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플라스틱이나 합성 고무, 합성 원료를 가지고 뒷단에서 가공하는 가공 산업 등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현재 제 몸에 소지하고 있는 거의 한 70% 정도, 옷이라든지 가방, 그 다음에 벨트, 신발 이런 것들이 모두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굉장히 저희 생활하고 밀착되어 있는 그런 산업인데 실제로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 업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이해를 하게 되면 실제 프로젝트 시스템 구축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그 화학 산업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그 자본이나 기술이 집약된 장치 산업입니다. 실제로 이제 대기업 위주로 해서 실제 이 산업에 지금 현재 그 대부분 대기업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 산업에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 특히 이제 운전 중심으로 자동화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그 자동화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운전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보니까 그 생산이나 품질 데이터들이 좀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최근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이쪽 화학 산업에도 이제 자꾸 도입이 되고 있으면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시스템 도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 그 화학 산업 쪽에 그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60% 이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 이 원자재라든지 어떤 수요 문제 때문에 호황이나 불황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어떤 경기 순환형 산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철강에 이어서 그 화학 산업이 국내에 약 2위의 그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환경 문제 때문에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그 글로벌 어떤 규제에 대응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선제적으로 어떤 회사별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많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학 산업이 굉장히 그 안전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들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안전 규정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요즘에 이제 ESG 관련돼서 공시가 의무화가 되면서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ESG 관련해 가지고 관련 시스템들을 점점 도입해서 구축을 하는 그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이 제가 잠깐 프로세스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제조업하고 프로세스 산업하고는 약간 제조 방식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산업은 기본적으로 공정 간의 분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연속적으로 자재가 투입이 되고 연속적으로 제품이 생산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의 원료가 투입이 돼서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의 형태가 어떤 특정 모양을 갖춘 제품이 아니고 액상이라든지 기체 또는 분말 형태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는 단위나 관리하는 단위가 일반 제조업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보통 측정 단위는 무게나 부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실제 관리 단위는 뭐 그레이드라든지
어떤 제품의 수명, 그다음에 어떤 효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제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프로세스 산업 쪽에서 제조하는 방식은 주로 믹싱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블렌딩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작업 표준은 BOM보다는 레시피라든지 어떤 특정 어떤 공식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들자면은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제품을 분해하면은 원재료 상태로 분해가 가능한데, 이 프로세스 산업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불가능한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을 할 때 실제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보다는 반드시 사전에 우리 회사의 수준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때 어떤 구축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구축 과제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정의하고 이런 PI 컨설팅을 진행한 후에 실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구축 기간이라든지 향후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했을 때 그 어떤 PI나 컨설팅 없이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시스템에 대한 ROI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부분들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은 각 회사별로 이제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유념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체 시스템 구축 이미지입니다. 제일 처음 가운데 보시면은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제 원부 원료 관리라든지 생산 쪽의 실적이나 작업 지시 관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화학 산업 쪽에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인 설비 관리라든지 특히 마감 관리라는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쪽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RTDB와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MES라는 시스템이 단독으로 구현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시스템과 서로 연계를 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실제 기관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ERP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화학 쪽이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설비 보전에 관련된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설비 보전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돼서 환경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들, 이런 시스템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현장에서 발생된 데이터라든지 기타 다른 시스템에다 연계된 데이터들을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나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해주는 그 대시보드, 그러니까 제조 가시화 쪽 부분의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업무 프로세스 부분인데요. 실제 보통 시스템을 구현하기 전에 각 회사별로 전체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가 구현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중에 특히 이제 제조나 생산 쪽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저희 MES 시스템하고 같이 매핑을 해서 실제 업무 프로세스들을 MES 쪽에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좀 표현한 그 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회사별로 약간 프로세스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이거를 참조해서 구축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계획과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먼저 계획 정보가 SNOP나 ERP 쪽에서 구현이 되고요. 그거를 받아서 MES 쪽에서는 이제 생산 지시를 보통 내립니다. 화학 쪽 같은 경우는 그 특정 일자의 라인 중심으로 해서 작업 지시가 내려오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생산 실적이 집계가 되는데, 보통 생산 실적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것보다 아까 현장 쪽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RTDB를 통해서 수집을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RTDB를 통해서 생산 실적이라든지 원부 원료의 사용 실적이 자동으로 집계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생산 실적이 잡히게 되면 이거에 대한 어떤 제공, 탱크나 보통
탱크라든지 사일로 같은 형태의 그 저장 쪽 그 제공이 저장이 되는데 그런 어떤 제공 현황이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사일로 탱크에 저장된 반제품을 나중에 실제 이제 포장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일 단위로 포장을 해서 실제로 출하를 시키거나 아니면 제품 창고에다가 입고를 시킵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 실적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장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포장 실적을 잡아서 제품 재고나 출하 실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일 단위 실적 관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일 단위로 해서 생산 마감을 하고 있고요. 매월 말 이 일 단위 마감한 거를 기준으로 또는 매월 유틸리티라든지 원부 원료를 정산한 것 기준으로 해서 월 마감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MES 시스템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미지로 구현을 해봤는데요. 실제 그 원재료가 들어오는 부분부터 제품이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출하하는 부분까지 MES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이미지로 해가지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실제 생산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ERP나 SNOP 쪽에서 계획을 받을 거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MES 쪽에서 작업 지시를 내리게 될 거고, 원부 원료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화학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그 원부 원료를 제공을 받거나 아니면 탱크롤이라든지 백 같은 형태로 해서 원부 원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부 원료에 대한 정보들을 실제 이제 ERP 쪽에서 그 입고를 잡고 나면 그거에 대한 투입과 제공 관리 부분들을 MES 쪽에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 쪽 그 라인 쪽에 원부 원료가 투입되는 것들을 MES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원부 원료 기준으로 작업 지시를 기반으로 해서 원부 원료가 투입이 되고 실제 이제 생산 지시를 내릴 때 현장 쪽에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 작업을 진행할 때 기준 정보로 저희가 MES 쪽에서 레시피라든지 어떤 특정 그 작업의 운전 절차들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생산 현장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연속 흐름 생산을 하는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치하고 연속 흐름 생산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생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생산 방식에 따라서 그 생산 실적들을 RTDB하고 연계를 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 공정 진행 중에 그 공정 검사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된 그 제품들이 사일로라든지 아니면 탱크에 같은 어떤 저장 용기에 담기게 되고요. 이 용기에 담겨 있는 그 제공 정보를 마찬가지로 그 RTDB를 통해서 제공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제품화해서 탱크로리에다 바로 담아서 그 제품이 출하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어떤 그 비닐 용기 같은데 포장을 해가지고 창고에 넣어서 제품 창고에다 보관했다가 출하되는 형태로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하되기 전에 이 제품 창고에 담아서 출하될 때까지 MES 쪽에서 이 정보들을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원재료가 입고가 돼서 최종적으로 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거의 모든 그 제조와 관련된 부분들의 MES 시스템이 관여를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씩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요. 첫 번째 기준 정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일반 제조업하고 비교했을 때 뭐 팩토리라든지 제품, 공정, BOM 부분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같고요. 약간 차이점이 나는 부분들이 이제 레시피라든지 공정들을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연속 흐름 공정, 컨티뉴어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 이 공정 자체가 끊어서 관리하는 게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정 자체를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서 뭐 앞에 밑에 보시면 연속 공정 쪽에 이거 포인트가 맞네. 연속 공정 쪽에서 보시면 약간 중압이나 압출, 저장, 포장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이 있지만 실제 이제 시스템에서 관리할 때는 중간 제품 생산할 때까지는 하나의 공정으로 정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중간에 저장돼서 최종적으로 포장될 때를 또 하나의 공정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정도 이렇게 같이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나트, 생산 나트도 공정에 맞춰서 앞에 생산 나트 하나,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포장해서 만들어지는 제품 나트 하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나트를 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일반 제조업하고는 약간 틀리게 나트를 시간 단위 또는 어떤 중량 단위로 끊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간 단위 같은 경우는 실제 제품에 그 계속 연속해서 생산할 경우는 일 단위로 끊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일 단위가 좀 크다고 했을 때는 시간 단위로 끊어가지고 랏을 분리를 해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MES 시스템의 그 역할이 저희가 보통 제조 실행 쪽 관련된 시스템을 MES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축했던 그 경험상 봤을 때 화학산업에서 MES 시스템은 어떤 생산 포탈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ERP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부 원료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계획 정보들, 품질과 관련된 어떤 검사 데이터들, 그다음에 출하 정보들이 MES 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실제 MES 시스템에서 그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현장 쪽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운전 데이터들, 뭐 가동 현황이라든지 원부 원료 정보들, 운전 데이터들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MES 쪽에 연계돼서 MES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어떤 장치 산업 쪽에서 필수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설비 보정 관련된 시스템 쪽에 어떤 예방 정비라든지 정기 보수와 관련된 정보들이 제조 쪽에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실제 제조 쪽에서는 어떤 어떤 계획되지 않은 가동 정지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에 임원들이라든지 CEO까지 보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제조 현장 쪽에 굉장히 안전이라든지 환경이 중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과 관련돼서는 그 안전환경 쪽 관련해 가지고 그날 어떤 폐수라든지 폐기물 발생량이라든지 어떤 안전자국에 현장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런 어떤 작업 상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안전환경 시스템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원재료라든지 원부 원료라든지 제품에 대한 그 관리를 하는 WMS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재고라든지 어떤 포장 실적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ES 쪽에서는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통합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필요한 사람들, 뭐 의사결정권자라든지 아니면 관리자들, 그 다음에 현장 담당자들, 아니면 실제 MES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보고 싶어하는 필요 연관 부서들 사람들이 다른 시스템에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MES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이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통합이 관리가 되고 있고 이거를 실제로 이제 현장 쪽이라든지 의사결정권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시보드라는 부분인데요. 실제 이 대시보드는 거의 실시간으로 해서 데이터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현재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어떤 라인의 가동 상황들을 즉각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왼쪽에 흐릿하게 나오는 화면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장의 어떤 종합적인 생산 현황이라든지 품질 또는 어떤 설비의 가동 현황들을 서머리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현장 그 생산이라든지 품질 쪽에서 관리하는 KPI 지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표들을 그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대시보드 중에 약간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화학산업 쪽에는 특히 이제 유틸리티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전기라든지 뭐 산업용수들, 그 다음에 원료, 그러니까 연료들, 그다음에 스팀 이런 것들은 이제 유틸리티들을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 그 데이터들을 연계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들하고 연동을 해서 그런 유틸리티 사용량들을 모니터링 해볼 수 있도록 저희 MES 쪽에서 현재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프로세스 산업 중에 아까 작업 표준 중에 레시피라는 부분이 좀 약간 특징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 화면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리액터라고 반응로 쪽 그림인데요. 이게 배치 공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원료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원료들이 혼합을 해서 혼합을 하고 그다음에 뭐 DW라고 데미워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유틸리티가 들어가서 배치 작업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작업을 할 때 실제 이제 어떤 각 주원료, 부원료의 혼합량들을 레시피로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레시피들은 실제 제품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레시피를 구성을 할지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시피가 변경이 되면은 이 레시피에 대해서 실제 담당 팀장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사용자한테 배포가 되고 있고요. 배포된 레시피들은 실제 설비 쪽에 이 레시피들을 반영을 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비라든지 MES 시스템에 현재 지금 설정되어 있는 레시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배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DCS에서 실제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레시피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진행할 때 선택된 작업 지시를 기준으로 DCS나 RTDB 쪽에서 올라오는 자재의 투입량이라든지 자재 종류를 확인하고 실제 저희가 설정된 레시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투입이 됐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자재가 투입이 되고요.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알람을 띄워서 작업자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요게 좀 그 고도화된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자재를 투입을 할 때 레시피 검증을 통해서 그 잘못된 자재가 투입이 안 되도록 통제하는 그런 기능들도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시피 쪽 같은 경우는 실제 원부 원료의 혼합 그 비율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하는 어떤 운전 조건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감 관리입니다. 마감 관리 같은 경우는 일반 제조업 쪽에서는 보통 ERP 쪽에서 제조 원가 쪽 관련해 가지고 마감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철강이나 이제 화학 산업 같은 프로세스 산업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마감 업무를 주로 MES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생산팀에서 이제 주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마감하고 월마감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마감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라든지 원부 원료 사용량에 대해서 하루 단위로 해서 마감 처리를 하고 있고요. 월마감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공급업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원부 원료 사용량이랑 원부 원료의 공급량을 기준으로 아니면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 실제 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수 같은 경우에 그 공급업체에서 제공해준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생산량 같은 경우는 일마감을 월 단위로 썸을 해서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월 단위로 해서 최종적으로 사용된 생산 그 원부 원료 사용량이라든지 유틸리티 사용량들, 그다음에 포장량을 기준으로 한 월 단위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월 마감을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 마감 쪽에서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원부 원료라든지 유틸리티에 대해서 각 생산팀별로 분배하는 작업을 하고 실제 그거를 조정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월마감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현재 MES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이제 월마감 쪽이라든지 일마감 쪽 관련해서 마감 진행 현황을 어떤 신호등 형태로 그렇게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실제 이제 마감이 기존에 현재 지금 많은 회사들이 엑셀 쪽에서 어떤 수식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존 엑셀에서 마감하는 항목들에 대한 수식 데이터들을 시스템 쪽에 등록을 해서 좀 자동화해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그 MES 쪽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시스템 쪽에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마감하고 있던 업무들이 좀 업무를 표준화해가지고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MES 시스템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뭐 간단하게 저희 구축된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지금 장표에는 좀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실제 저희가 이제 MES 시스템이 단독으로 구현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여러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제 그 밑에 현장 쪽에 있는 데이터들하고 연계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관 시스템들하고 연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좀 표준화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결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 모든 혁신의 중심은 역시 사람이다. 항상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지 문제가 없이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전생적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실제 이 프로젝트 자체는 단발성이나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시스템도 사람들처럼 어떤 조직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개선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이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든지 장비들이 연결되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특히 공장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이 데이터들을 외부로 연결하다가 가끔씩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랜섬웨어 뭐 이런 공격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쓰고 있던 시스템들이 마비가 돼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런 보안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구축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구축 사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종 PM님 진짜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총 5개의 발표 세션은 마쳤습니다.